네, 안녕하세요. 오포입니다. 2021년 9월 18일 토요일 비트코인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NIDIG 비트코인 펀드 1,700만 달러 모집.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디지털 인베스트먼트 그룹 사나 비트코인 펀드가 약 1,700만 달러의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 121명의 투자자로부터 1,695만 달러를 모집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난 10월 달 대비 3배 넘게 증가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 비트코인 관련 펀드들이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 관련된 많은 산업들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과 관련된 모든 산업에요. 많은 자금들이 투입되고 있고요. 이런 투자 상품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 이야기는 비트코인은 그만큼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뉴스 보면요. 파라과이 위원 대통령 당선되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많은 남미 또 아프리카 이쪽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런 남미나 유럽 같은 남미나 아프리카 아니면 동남아시아 같은 곳은요. 이 자국에서 자체적으로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많이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돈을 벌어서 자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패턴이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송금하는 거예요, 송금. 송금할 때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송금 비용이 엄청납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로 채택이 되면은 바로 이런 송금 문제가 해결이 돼요. 송금 비용도 상당히 저렴해지고 시간도 바로바로 보낼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 남미, 아프리카 이쪽에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요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실제로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도 바로 이 송금 문제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이 법정화폐로 채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뉴스 볼게요. 네, 지난주 주요 거래소 약 60만 이더리움 유출됐다.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이 유출됐다는 소리는 거래소에서 공급량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의 물량이 없다는 겁니다. 이더리움 물량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살려고 했을 때 더 비싼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이더리움도 지금 현재 가격이 계속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디파의 락업 예치금이 1,200억 달러가 넘었다고 해요. 락업이라는 거는 내가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치를 오랫동안 해두는 거죠.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치금 넣는 것처럼 우리가 코인 같은 경우도 락업이 돼버리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공급과 소요의 원칙에 따라서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왜? 유통량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떨어지고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많은 코인들이 락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네, 마이크로 스테리치 CEO 비트코인 암호화폐 중 유일한 기관급 자산. 비트코인은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 독보적인 위치를 점한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그는 암호화폐 시장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비트코인과 같은 기관급 우량 자산과 이더리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같은 유니콘, 이보다 규모가 작은 벤처 기업들이다. 만약 30년간 장기 보유할 자산을 찾는다면 비트코인이 적합하다. 제가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코인을 투자를 할 때 매일 보지 않으면 불안한 코인이 있고요. 매일 보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코인이 있습니다. 매일 봐야지 불안하지 않은 코인은요. 변동성이 큰 코인들. 언제 올라갈지 언제 떨어질지 그리고 언제 이 코인이 사라질지 모르는 코인들이고요. 그리고 오늘 보지 않아도 크게 걱정되지 않은 코인들은 우량주인 코인들. 시총이 높고 그리고 변동폭이 이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이 코인은 없어질 걸 걱정하지 않는 코인들. 이런 코인들을 저는 계속 투자하라고 얘기하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어도 없어지지 않을 거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암호화폐가 가장 기관급 자산이다.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게 왜 기사로 나오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네, 외신, 인도 암호화폐 투자자 P2P, SN을 통한 거래 활발. 아까 전에 우리가 세금 관련된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요. 그럼 비슷하죠. 인도 같은 경우는 현재 나라에서 암호화폐를 뭐 허용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뭐 거래소에서 거래를 뭐 중지시킨다 어쩐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인도에 있는 투자자들은요, 그냥 개인들이 투자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B2P, P2P, 뭐 개인과 개인 거래, 뭐 SNS, 예, 뭐 당근이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뭐 텔레그램 통해서 예, 뭐 비트코인 얼마 팝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사고 팔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국가에서 어떤 규제가 나오면요, 사실 이 코인은요 국격이 없잖아요. 예, 국경이 없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너무 뭐 나라에서 규제가 심하다, 뭐 거래소가 폐쇄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참고로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소를 다 차단했죠. 근데 거래소 차단한 게 2017년도에 한 거예요, 여러분. 2017년도. 지금 한 게 아닙니다. 예, 중국은요, 2017년도에 이미 거래소가 폐쇄되고 거래가 금지됐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투자 안 하느냐? 아니요. 예, P2P나 SNS, 뭐 위챗,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코인 거래도 하고 있어요. 예, 거래소가 없으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 예, 그리고 요즘은 또 디파이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뭐 디파이를 통해서 뭐 스왑을 통해서 코인과 현금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예, 나라의 규제도 예,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뭐 특별한 뉴스들이 없네요. 뭐 이더리움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더리움의 대규모 이체. 네, 3억 달러 이상의 규모의 코인이 익명에서 익명, 익명에서 익명은 개인 지갑에서 개인 지갑으로 옮긴 거예요. 네, 거래소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럼 개인과 개인이 이동됐다 그러면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그냥 본인이 지갑의 보안을 위해서 지갑을 옮긴 거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전에 어떤 거래가 있다고 했죠? 예, P2P 거래, 개인 거래, 예, 장애 거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팔렸을 수도 옮겨졌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WWE 존신나 NFT 7.4%만 팔려 대실패. 요즘 NFT가 인기를 끊는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서로 NFT 상품을 만들어서 예, 팔려고 하고 있죠. 근데 저는 NFT에 대한 이 열풍은요 조만간 사라질 거라 생각을 해요. 왜? 처음에는 신기하고 이 희귀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NFT에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은 너무 너도 나도 너무 NFT를 발행하고 있거든요. 예, 더 이상 희귀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요. 네, 그리고 실제로 현재 NFT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대부분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요 NFT보다는 오히려 현재 잠깐 밀려있는 메타버스, 예, 메타버스 관련 코인들 여러분 주목해 보시고요. NFT 관련 코인들보다는 앞으로는 이 메타버스 관련된 코인들, 그리고 이 디파이 관련된 코인들, 이런 코인들이 주류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NFT는 하나의 그냥 유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도 자산 운용 자산이 437달러로 어저께보다 약간 올라간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네, 이더리움 24시간 동안 12억 달러 거래소 유출 계속 얘기 나오죠. 네, 거래소에서 계속 이더리움이 출금되고 있다. 네, 그 이야기는 이더리움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CO 올해 비트코인은 332%가 올랐고요. 금은 반대로 10.5%가 하락했다. 예, 결국은 가치 저장 장소로, 그리고 가치 투자 상품으로 금보다는 비트코인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올해 기준만 봐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러분, 이 금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거죠. 현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금 보유하는 건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결국은 그러면 달러, 그러면 아니면은 금 같은 경우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가치 상승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보통 금을 많이 보관을 합니다. 금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금 같은 경우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일단 보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금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소가 있어야 되고요. 또 무게도 상당히 크게 나가죠. 그리고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금 같은 경우는 쉽게 현금화하는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장 장소할 때 공간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현금화하는 것도 순식간에 현금화를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현재 많은 사람들이 금에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네, 그만큼 비트코인의 전망이 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비트코인 뉴스는 이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오늘도 살펴본 것처럼 뭐 비트코인 시장에 있어서 지금 현재 뭐 부정적인 뉴스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뭐 긍정적인 뉴스라고 본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다, 어떤 계약을 했다, 어떤 발전이 있을 거다,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 뭘 보면 되냐면요, 자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뉴스 브리핑 해드릴 때 보면요, 사실 쓸데없는 거 다 빼오거든요. 뭐 앞으로 뭐를 할 것이다, 뭐를 할 것이, 이런 건 안 봐요, 저는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대신에 자금이 현재 누가 투자하고 있고 투자자들의 관점이 뭐고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코인들의 물량이 어디로 옮겨 다니고 있는지, 거래소로 들어가고 있는지 거래소에 빠져서 개인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가 NFT에 투자가 되고 있는지, 디파이 쪽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메타버스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많은 나라에서는 어떤 규제가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왜 법정화폐로 비트코인 사용하려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요, 이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코인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요, 오늘 내일의 가격 때문에 투자하지 않아요. 이 뉴스 브리핑을 보시면 가장 많이 투자되는 게 펀드 그리고 채굴이잖아요. 그리고 펀드와 채굴이라는 거는 당장 한 달 뒤, 두 달 뒤에 수익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 1년에서 2년 뒤, 최소 3년 정도를 앞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게 바로 이쪽 사업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서로 계속 이쪽으로 투자가 들어간다는 소리는 적어도 비트코인이 망한다 하더라도 2, 3년 동안은 끄떡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2, 3년 뒤에도 과연 코인기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내가 2년에서 3년 정도만 길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자금으로 코인에 투자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는 성공한 투자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전에 선배들이 그렇게 돈을 벌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분명히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일 가격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비트코인 시한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프였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서